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6월 A매치 두 경기를 앞두고입니다. 6월 달에 A매치 두 개의 경기가 있죠. 그 경기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4경기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열리는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위해 6경기가 치러지는데요. 그중 이미 이전에 치러진 4개의 경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 2개의 경기가 있었죠. 1차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진 싱가포르와의 경기, 2차전은 11월 21일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 중국 원정에서 치러진 중국과의 경기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한국의 5대 0승, 0대 3승으로 이렇게 무실점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2024년 3월 달에는 2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두 태국과의 경기였는데요. 3차전은 한국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4차전은 태국의 라차망칼라 국립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1대1로 비겼지만 4차전에는 0대3 승리를 거두며 이렇게 총 4승 3무 1패로 득점 12점, 실점 1점, 득실차 플러스 11로 승점 10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조 1위를 차지하였고요. 2위는 중국, 3위는 태국, 4위는 싱가포르. 이렇게 현재까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은 두 경기입니다. 5차전 같은 경우는 2024년 6월 6일 오후 9시에 싱가포르 국립경기장 싱가포르 원정에서 싱가포르와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국내로 돌아오고 난 뒤에는 6차전을 6월 11일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치릅니다. 이렇게 되면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일정이 모두 끝납니다. 한국이 5차전에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거둔다면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싱가포르와 중국 모두 대한민국하고의 상성이라든지 전력차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살펴보면 좋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개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감독 순환 시대, 두 번째는 남은 두 경기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뉴페이스 등장.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감독 순환 시대입니다. 네, 이번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에 속해 있는 네 팀인데요. 최소 한 번 이상 감독이 바뀌었을 정도로 참 감독 순환 시대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다사다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모두 초반에 감독이 끝까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중국의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2월에 열린 아시안컵 그 경기에서 제대로 된 성적을 거두지 못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감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태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의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조 1위를 거두긴 했지만 한국만큼 다사다난한 국가를 찾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4년에만 아직 6개월도 아니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감독이 교체됐고 나중에 정식 감독 선임까지 고려하면 몇 번이 바뀌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성적은 제일 좋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감독 상황이 제일 안 좋고 제일 확정짓 감독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팀이 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경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3차 예선의 조추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 피파 랭킹 순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이 피파 랭킹 18위를 거둠으로써 아시아 전체 1위를 차지했고요. 이란이 20위를 거두면서 아시아 전체 2위, 그리고 대한민국이 23위로 3위, 그리고 호주가 24위로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이란 같은 경우는 진작에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3차 예선 1포트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포트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과 호주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피파 랭킹 포인트가 1563.99점, 호주의 피파 랭킹 포인트 같은 경우는 1563.93점입니다. 0.07점 차이로 대한민국이 한 계단 높은 순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다음 두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미끄러지게 된다면 호주한테 피파 랭킹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차 예선에서는 18개 팀이 진출해 6팀씩 묶어서 한 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조, A조, B조, C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18개 팀을 피파 랭킹 순으로 나열해서 상위 3팀씩 묶어서 포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위 가장 높은 성적을 가진 3팀을 상위 1, 상위 2, 상위 3 해서 포트 1,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3팀을 포트 2, 그렇게 포트 3, 포트 4, 포트 5, 포트 6 이렇게 해서 6개의 포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6개의 포트에서 한 팀씩 뽑아서 조를 만드는 것이지요. 한국 같은 경우는 6월 A매치 두 경기의 결과에 따라 1포트 또는 2포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란, 일본이 최상위인 포트 1을 확정지었고 남은 포트 1의 한 자리를 두고 호주와 대한민국이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포트 1을 간다면 일본과 이란을 피해서 3차 예선을 치를 수 있게 되고 월드컵 진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 포트로 간다면 일본, 이란, 호주 중 한 팀과는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포트 1으로 가든 포트 2로 가든 어차피 대한민국이 월드컵 가려면 그냥 누구든 다 깨부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쉽게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로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지난 벤투호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4년 월드컵 최종 예선이라든지 2018년 월드컵 최종 예선이라든지 그때 당시 최종 예선이 정말 험난했거든요. 중간에 감독이 경질되어 바뀌기도 했었고요. 그걸로 인한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결국 피파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쉽게 갈 수 있다면 쉽게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남은 두 경기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뉴페이스의 등장입니다. 이번 6월 A매치 명단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새로운 선수들의 등장입니다. 전체 23명 중에서 무려 7명이 이번에 처음으로 A매치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조규성 선수가 무릎 부상, 김민재 선수가 발목, 박진섭 선수가 머리, 서령우 선수가 어깨, 김문환 선수가 부상 부위 불명이네요. 이렇게 많은 기존 대표팀 자원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A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뽑힌 7명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골키퍼 쪽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고 있는 황인재 선수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최근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K리그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골키퍼입니다. 이 골키퍼의 인생사를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는데요. 2부 리그 안산 그리너스 2부 리그에서 방출된 골키퍼가 1부 리그 상위권의 포항 스틸러스의 주전 골키퍼가 되었고 마침내 만 3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A 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낭만 아닌가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축구 생활을 해서 실력으로 이렇게 이번 대표팀에 뽑히게 되었 이럴 선수. 정말 저는 이런 스토리를 보면 가슴이 막 뭉그레진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아마 이 선수가 A매치 대표팀에서 뛰는 걸 보는 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기존 주전 자원인 조현우 선수가 있고 또 서드키퍼로 자주 뽑혔었던 송범근 선수가 있습니다. 그 두 선수는 많이 A 대표팀에 뽑혔던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밀어내고 등장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표팀에 발탁된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의를 지닌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라이트백, 오른쪽 측면 수비수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황재원 선수입니다. 대구 FC에서 뛰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 FC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자원입니다. K리그 팬들이라면 한 번 이상 들어봤겠지만 황재원 선수가 대구를 종신하길 기원하는 글들을 굉장히 자주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대구 FC 팬들이 가장 아끼는 어린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포지션인 라이트백은 물론이거니와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심지어 이 포지션들에서도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내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준 선수입니다. 현재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자원입니다. A 대표팀 라이트백 기대주로 황재원 선수와 함께 차세대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는 자원입니다. 이 선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선수 저러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싶은데도 끝까지 그리고 거의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는 놀라운 체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주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도 이를 강점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비수, 센터백 중앙 수비수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창래 선수입니다.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포항에서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에서 부주장으로 있으면서 리더십과 파이팅 넘치는 수비를 보여주며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이번 시즌에는 나고야 그랜퍼스로 팀을 옮겨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공중볼 경합, 몸싸움 등 피지컬적으로 부딪히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파이터형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승욱 선수입니다. 김천 상무 소속인데요. 이번 시즌 김천 상무 돌풍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 그리고 포항과 함께 상위권을 구축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선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센터백 자리와 라이트백, 수비형 미드필더 모두 소화 가능한 다재다능한 자원입니다. 이 선수도 황인재 선수처럼 스토리가 있는 선수인데요. 3부 리그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해서 김천 상무로 이동한 뒤 이번 시즌 올해 포텐을 터뜨리며 그야말로 김천 상무의 돌풍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성장해 마침내 국가대표팀까지 발탁이 되는 이 엄청난 스토리, 이 낭만 가득한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는 3부 리그에서 시작해 국가대표팀까지 갔다는 측면에서는 대표팀 선배인 박진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필더입니다. 이 선수 최근 축구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이죠. 바로 배준호 선수입니다. 스토크 시티 소속이고요. 스토크 시티는 잉글랜드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 있는 팀입니다. 현재 나이 어린 해외파 선수들 중 가장 크게 주목받는 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3년생의 굉장히 어린 나이의 선수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택 지니 FC라는 팀에 있었는데요. 그 팀이 유소년 대회를 휩쓸었고 그 휩쓰는데 주역으로 활약했던 선수가 바로 배준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찌감치 많은 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해외, 유럽, 뭐 국내 팀들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은 주목을 받던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대전으로 이적을 했고 대전에서 활약하다 U20 대표팀에서 2023년 U20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고 마침내 유럽에 이적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럽에 이적해서 첫 시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단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며 코리안 킹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국대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요. 마침내 이번에 국대 처음으로 발탁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공격수입니다. 다음에는 스트라이커, 원톱 스트라이커 얘기인데요. 오세훈 선수입니다. 현재 J리그의 마치다 젤비아라는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마치다 젤비아는 승격팀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2부 리그에 있었다가 이번 시즌에는 2부 리그에 있는데요. 이 1부 리그에 올라온 승격팀이 현재 J리그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빗셀고베라든지 아니면은 요코하마 마리노스라든지 이런 기존의 J리그 강팀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내는데 바로 오세훈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리그 6골을 넣으면서 현재 리그 득점 순위 공동 7위에 랭크되어 있고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의 에이스로서 든든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한때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2019년 U20 월드컵에서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면서 차세대 스트라이커 유망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명단 탈락 그리고 울산에 있다가 J리그로 이적한 뒤 좀 많이 정체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한테 잊혀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정말 눈부실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침내 A 대표팀 승선까지 성공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6월 A매치 두 경기 그리고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와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달입니다. 이제 봄이 끝나고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걸 반영하듯이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 그리고 몸 조심하시고 저 축식주의자도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몸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싱가포르전은 아니고 중국전을 직관을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직관을 가서 쇼츠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영상이라든지 제가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는 거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축식주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